평소 음주 가무를 즐기던 홍배는 오랜만에 절친인 흥섭의 집을 찾았는데 흥섭이 자네 말이오. 거시기 이번에 우리 동네 기방에 몇 달 전에 왔다는 새로운 기생 이야기 들어봤는가? 하이고 그 화란인가 하는 그 기생 말이지? 당연히 들어봤지. 뭐 지금 마을에서 안악들 앞에서 대놓고 말하기는 것이기에도 말이오. 돈 좀 있고 마을에서 방구 좀 낀다고 하는 사내들 몇 모이면 다 그 이야기 아닌가? 허허. 그 기생이 아주 화제거리이긴 한가 보구마이. 자네 귀에까지 들어가니 말이오. 안 그래도 내 지난주에 하도 궁금해서 말일세. 마누라 몰래 조용히 한번 다녀와 봤네. 이 친구가 뭔 일인가 했더만 그래서 찾아왔구마잉. 그래 어떻든가잉.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주 끝내주던가. 그것이 말이오잉 허허. 그 여인이 거시기 나이가 좀 있어서 외모는 그곳에 있는 젊은 기생들처럼 아름답지는 않은데 말이오. 아 외모가 다 무슨 소용인가? 내 살다 그러고 독특하면서도 격한 거사는 또 처음이었다니께. 응? 격한 것은 이해가 되는디 말이오. 독특한 것은 또 무슨 말이란가? 아 그 기생이 어디 바닷가 포구 출신이라고 했는디. 거기에 걸맞는 그런 요금제를 받더라고. 자세한 것까지 지금 내가 여기에서 다 말해주면 내가 자네의 즐거움까지 뺏는 것 아니겠는가? 뭐시야잉? 하여간 말을 하려다가 많은 놈들이 아주 더 나쁜 놈들이요. 그렇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흥섭 역시 그 소문의 화란이라고 하는 기생을 만나보기 위해 기방을 찾았는데 하이고 요새는 기생 만나는 것도 쉽지 않구만. 그려 자네가 그 소문의 기생인가잉? 내 아주 자네를 한번 만나려고 여기 주인장한테 며칠 전부터 부탁을 했구만. 잘 오셨습니다. 화란이라고 합니다요. 사람들이 자네가 뭐 특별하게 한다더만 무엇이 그라고 특별한가? 내 아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와 봤구마잉. 아, 그것이 제가 고양이 바닷가 포구 마을이라서 고향의 이점을 살려서 요금도 말이어요. 우풍 10량, 미풍 30량, 태풍 50량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서방님은 말 그대로 바다 위에 배가 어떤 기분인지 느껴볼 수 있는 거구만요. 웜에. 내 생전 그런 단계가 있는 줄 몰랐구먼. 그러면 내 무풍으로 한번 부탁함세. 그렇게 흥섭이 무풍을 요구하자 그들은 거사를 치르기 시작하는데 화란은 정말 말 그대로 아무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지 않겠는가? 하이고. 우리 동네 커다란 당산나무도 그것보다는 더 바람에 흔들리겠는디. 목석도 이런 목석이 없구만. 서방님, 바람이 없으니 배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요? 웜에. 그러면 거시기 미풍으로 하시게 미풍으로. 흥섭이 미풍을 요구하자 화란은 이번에는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아따 이것이 훨씬 낫기는 한디. 하이고 감질나는구마잉. 거시기 배를 태풍으로 몰아버시게나잉. 흥섭이 태풍을 요구하자 화란은 전에 없이 격렬하게 몸을 움직이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평생 겪어본 적 없는 거사를 한참 치를 때쯤 갑자기 화란이 비명을 빽하고 질렀다. 웜의 서방님, 뒤로 잘못 갔습니다요. 하이고 아파 죽겠는그. 하이고 말리지 말어라 화라나. 거 태풍이 휘몰아 치고 있는 긴급 상황인디 어떤 폭우에든 일단 정박해야 하지 않겠느냐? 덕삼이는 어려서부터 춘식이 부부 집에서만 20년째 종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아이고 벌써 여기에서 일한 지도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결혼도 못하고 이러다 진짜 평생 혼자로 죽겠구마잉. 덕삼아, 간밤에 별일 없었냐잉. 어르신 나오셨습니까요? 어찌 아침부터 너 얼굴이 말이 아니구먼. 뭔 고민이라도 있냐 덕삼아. 그것이요잉. 저도 이제 나이가 슬슬 30살이 가까워오는데 힘이란 힘은 여기 일에다가만 다 써불고 여자한테는 힘 한 번 못 쓰고 혼자 늙어 죽을까비 그게 걱정입니다요. 허허 이놈아, 열심히 일만 하면 언젠가는 인연이란 것도 자연히 찾아올 것을. 아이고 어르신, 저 같은 족놈을 누가 봐주기나 할까요잉. 알았다 알았어. 그럼 내가 어디 한번 알아봐 주마. 그렇게 춘식은 부인에게 아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덕삼이가 벌써 그렇게 나이가 되기는 했구마잉. 그렇지잉. 그래서 그런디 당신이 좀 괜찮은 처자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는가? 춘식이 저놈이 힘도 좋고 일을 잘하니까 안 그래도 이 집 저 집에서 노리고 있는디 다른 데서 장가 보내준다고 데리고 가버리면 우리만 손해 잡는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구마잉. 그러면 이왕 일이 된 거잉. 뭐 멀리 찾을 필요가 있어. 옆집에서 일하고 있는 춘심이를 맺어주면 거시기 이웃집도 좋고잉 우리 집도 좋체잉. 춘심이를 말이요? 춘심이면 나이도 딱 좋고 인물도 나쁘지 않은 게 괜찮지 뭐. 어째 그라요? 춘심이랑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니요. 무슨 일은 이 사람이 생사람을 다 잡는구마잉. 그리하여 주인 마님의 소개로 인해
덕삼이는 마침내 옆집 춘심이와 혼인을 하게 되었고 인자 놈의 일에다가 헛 힘만 쓰던 그런 때는 끝났구마잉. 나도 드디어 마누라가 생겨버렸단께. 혼인을 마치고 덕삼이가 그렇게 고대하던 첫날 밤이 다가왔다. 이복의 마누라, 오늘 정신 없었을 텐디 참말로 고생했단께잉. 아니요라잉. 그건 그렇고 이제 우리도 혼인도 했겄다. 적은 나이도 아닌께 거시기를 바른 일에 힘써야 하지 않겠소. 이리 좀 와보시오. 그렇게 둘은 거사를 치르기 시작하는데 아, 글쎄 춘심이의 기뻐하는 소리가 너무나 크지 않겠는가? 아따잉, 뭔 짐승 소리가 나는구마잉. 이복의 춘심이 마누라. 네, 서방님.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질렀사면 주인마님이 다 듣겄는디 소리 좀 낮추시오. 웜에 그거 참 신기하네잉. 무엇이 그렇게 신기하단가. 당신도 춘식이 아재랑 어쩌면 이렇게 꼭 똑같은 소리를 하여? 그 아재도 마님이 다 듣겠다고 그러고는 소리를 낮추라 하드마잉. 응? 뭐? 무엇이라고라잉? 춘심과 덕팔은 곧 혼인을 하기로 약속을 한 사이였다. 덕팔이는 경험이 많았으나 그에 반해 춘심은 한 번도 경험이 없었는데 거시기 춘심씨, 이제 곧 우리도 혼인을 하게 되는디 그 전에 우리도 속궁합이 어떤지 한번 맞춰봐도 되지 않겠는가? 덕팔씨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혼인하기 전까지는 안 하기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따 그러기는 했어도 우리 속 궁합이 잘 맞는지 아닌지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자녀? 내 올해도 아니고 잠깐만 확인해 본단께. 그럼 혹시 속궁합이 안 좋으면 저랑 파혼이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말을 꼭 그렇게 하는가? 알았네 알았어. 내가 혼인할 때까지 기다림세. 덕팔과 춘심은 결국 예정되어 있던 대로 혼인을 하게 되었고 덕팔이가 그토록 기다리던 첫날 밤이 다가왔는데 춘심씨, 이제 우리가 부부의 정도 맺었겄다. 앞으로 후대를 위해서 힘을 좀 써야 하지 않겠는가? 그때가 와버렸단께. 덕팔씨 말이 맞는데요. 제가 미처 말을 못 드린 게 있구만요. 하이고 춘심씨 마누라, 또 뭐가 남아있다요? 제가 실은 정말 경험이 없기도 하고 주변에 들은 것도 없어가지고는 거시기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요. 흐흐, 난 또 뭐가 문제라고. 그런 거라면 걱정을 마시오. 내가 친절하면서도 아주 쉽게 가르쳐 줘볼란께. 자, 내 거시기를 죄수라고 하고 춘심씨 거시기를 감옥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죄수를 감옥에 투옥시켜야 하는 것이오. 춘심씨, 이제 이리 와보시오. 그렇게 해서 둘은 거사를 치르게 되었고 덕팔은 아주 만족을 하며 춘심께 물었다. 어떻소 마누라?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라잉? 웜에 이 좋은 것을 20평생 모르고 살았네잉. 허허, 거시기 생각보다 좋았나 보구먼. 이것이 겁나게 좋구먼요. 그런데 서방님, 거시기 제 감옥에서 죄수들이 다시 탈옥하려고 합니다요. 뭐? 그 고얀 놈들을 그럼 우리가 다시 잡아들여야지. 마누라 얼른 이리 와보소잉. 그렇게 둘은 하룻밤에 두 번째 거사를 치르게 되었고 어때요? 마누라, 이것이 생각보다 아주 좋은 거란께잉. 진짜로 그러구먼요, 서방님. 완전히 날아가는 것 같구먼요. 내가 진작부터 이게 좋은 거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란디 서방님, 어쩌면 좋을까요? 죄수가 다시 감옥에서 탈옥할 준비를 합니다요. 응? 아따 고시기 마누라, 그놈의 죄수가 무슨 종신형 받았어. 그 양반 그거 경범죄요 경범죄. 이제 탈옥이 아니라 석방이란께. 봉섭은 홀어머니와 둘이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일도 하지 않고 있는 봉섭이 항상 걱정스러웠다. 아야 봉섭아. 거시기 만날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니도 나이가 있는디. 아버지가 하던 보부상일이라도 하는 게 어쩌냐잉. 원매, 어머니, 그것을 해불면 내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우리 동네 춘심이를 못 볼 것 같은디. 아이고 지는 생각 없구만요. 하이고 깝깝한 소리 해보네잉. 막말로 춘심이가 니한테 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더만. 어머니가 지랑 춘심이에 대해 뭐를 안다고 그러십니까? 지는요 춘심이 마음을 얻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동네를 떠날 생각이 없으니께 그렇게 아시라니께요. 그러지 말고 너그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미천도 대줄 테니께. 한번 해보라니까 그러냐잉. 아버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다 니를 도와줄 거니까 얼마나 괜찮냐잉. 이 일이 남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라니까 그러네. 지는 말했다시피 지금은 춘심이 말고는 안 보인께 그렇게 알고 있으시란께요. 춘심이나 한번 보고 진역에 올 테니께 제 진역밥은 안 차리셔도 됩니다잉.
네가 춘심이한테 말이라도 한 번 걸 수나 있으면 내 이런 말을 안 하재 지금. 원매 답답해 미쳐불겠는 거. 그렇게 춘심이를 보러 가는 길에 봉섭이는 덕파리를 만났는데 아이고 봉섭아 잘 되었다야. 안 그래도 내 지금 니네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는디. 응? 뭔 일이 있냐 덕팔아. 그것이 큰일이 나버렸다니께. 춘심이가 말이오잉. 춘심이가 거시기 옆마을 김부자댁 장선원티 시집을 가본다고 안 하냐? 내 소식 듣자마자 네가 제일 먼저 생각나서 달려왔구만. 무엇이라고야? 네 그것이 참말이냐? 참말이냔 말이오? 참말 맞단께. 지금 아주 동네에 소문이 짝 깔려나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야. 아이고, 나는 망해불었네. 망해불었어. 춘심과 이렇다 할 대화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속으로만 흠모했던 봉섭은 결국 상사병에 알아 눕게 되는데 아야 봉섭아. 거시기 일어나서 진혁이랑 묵어야제. 언제까지 그라고만 있을 거냐잉. 아이고 어머니, 지금은 진혁이고 뭐시고 생각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뭐 떠나는 춘심이는 춘심이고 니는 네 인생을 살아야제. 어디 세상 일이 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겠냐잉. 지는 춘심이가 시집 가불면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구만이라. 평생 그것만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살았는디. 아 말 한 자리 못 걸어보고. 원매 짠한 내 새끼. 웃자면 좋을까나잉. 그대로 봉섭을 가만히 두었다가는 정말로 큰일이 나겠다 싶은 봉섭의 어머니는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는데 바로 춘심이 시집가기 며칠 전 춘심이처럼 꾸미고 얼굴을 가린 후에 봉섭의 방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웜에 이 밤중에 누구십니까잉? 나구만. 나 춘심이란께. 이것이 뭔 일이대? 네가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왔냐잉? 내가 오래전부터 네가 멀리서 나를 봤던 것을 알고 있었는디 말이여잉. 내가 내일 모레 시집을 가기 전에 꼭 니를 한번 보고 싶어서 이쪽으로 왔다니께. 누가 볼지 모르니께 얼굴도 가리고 말이여잉. 아야 봉섭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께 불도 좀 꺼주지 않겠냐잉. 그려 다른 사람이 보면 큰일 나제잉. 그렇게 봉섭은 서둘러 불을 끄고 둘은 어둠 속에서 거사를 치렀는데 그야말로 달도 뜨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었다. 그리고 시간은 또다시 몇 개월이 흘러서 언니, 거시기 봉섭댁 이야기 들었는가잉? 응, 뭔 이야기 말이여? 원매, 언니는 아직도 못 들었는가잉? 허벌나게 느리구만 참말로. 거시기 봉섭댁이 말이여잉. 그 과부가 애를 가져버렸다 안 하겄소. 지금 마을에 소문이 다 났다니께. 뭐시라고야? 그것이 참말이란가? 그 봉섭이네가 사별한 지가 몇 년 안 된 걸로 아는디 말이여. 그런데 문제는 말이여. 그 봉섭댁이 가진 애기 아빠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거란께. 아주 입을 꼭 닫고 말을 안 하더라고. 하이고 남편에 대한 지존이 뭐니 하드만. 뒤로 아주 그런 앙큼한 짓은 다 하고 다녔구먼. 어머니 거시기 말이오. 거서고 나한테 일전에 준다고 한 그 미천 말이오. 내가 그거 받아도 되겠는가? 우째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만. 인자라도 좀 그 일을 해보려고? 뭐 춘심이도 시집 가불고 동네에 없고 말이오. 내가 어머니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그렇지만서도 말이오. 항상 정조를 강조하시고 제가 생각도 없다는 분이 어디서 그렇게 애를 얻어왔으니. 내 얼굴 들기 부끄러워서 이 동네에 있기 힘들구만 참말로. 우 원매 그려잉. 이것이 다 내 잘못이제. 봉섭아 내가 참말로 미안하다잉. 니한테 할 말이 없구만. 오늘 있다가 돈이랑 챙겨줄라니까 그리 알고 있어라잉. 그렇게 다음 날이 밝고 봉섭은 서둘러 집을 나섰고 세상 일은 누구도 모르는 것이라 했던가. 의외로 보부상일 소질이 있었던 봉섭은 그 미천을 이용해 큰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향에 발을 끊고 지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거의 20년 만에 고향 땅을 다시 밟았는데 하이고 이 동네가 참말로 얼마만이냐잉. 예전하고 너무나 바뀌어나서 하나도 모르겠구만. 우리 집 자리도 없어져 불고. 그나저나 이런 곳에 주막이 다 있었단가? 실례합니다잉. 거시기 주인장 있어? 내가 동네를 지나가는 길에 날이 어두워져서 그런디 하룻밤 묵고 갈라는디 말이오. 하이고 잘 오셨다니께요. 지금 주막에 아무도 안 묵고 있는께. 손님 혼자서 방을 독차지할 수 있겠습니다. 운이 아주 좋구만이라. 아따 주인장 혼자서 여기를 운영하는가? 가만 보니께 얼굴도 솔찬히 귀니께 생겼구만. 거시기 말이오. 딱 상황을 봐보니께 오는 손님들도 얼마 없는 것 같구만.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 내 하룻밤 숙박비에 5배를 줄 테니께 말이오. 어떤가 오늘은 나랑 동침하는 것이. 웜에 그것이 다 무슨 소리란가요?
처음 본 저를 얼마나 가볍게 봤으면 그런 소리를 다 하십니까요? 아, 그것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닌가? 내가 오랜만에 이곳에 와서 혼자 자기 적적해서 그러네. 그래? 기분이다. 그럼 내 10배를 주겠네. 10배라고라? 그것이 진짜로 참말입니까요? 사람이 뭐 매날 속고만 살았나? 내 먼저 값을 치를 테니 걱정 말게나. 10배나 되는 숙박비를 거절할 수 없었던 주모는 처음 보는 봉섭과 함께 하룻밤을 보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봉섭은 주모에게 인사를 나누며 주막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원매 시상이 이것이 누구요? 자네 봉섭이 아닌가잉? 무엇이여 이 목소리는? 우엄마야 자네 덕팔이구만. 허, 이 친구가 살아있었구마잉. 아이고 이 친구야 어떻게 살고 있는지 편지라도 한번 남기지 그랬냐? 그래도 이 무정한 놈이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안 왔으면서 고향에 오자마자 지 동생부터 딱 찾는구마잉. 응? 동생이라고? 네 시방 그것이 무슨 말이냐? 아 무슨 말은 뭔 놈의 무슨 말이오. 네 옆에 있는 게 네 동생 봉순이자네. 뭐요? 네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요? 무엇이라고야? 하룻밤을 같이 보낸 주모가 자신의 혈육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봉섭은 순간 너무나 많은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는데 봉순이라고 했지? 어젯밤은 말이오. 물론 니도 그랬겠지만 진짜 니가 내 동생일 줄은 꿈에도 몰랐구만. 그것이 말이여요잉. 제가 동생이 아니구만요. 그것은 또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래? 그럼 덕팔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 아이고 안심이구만. 나는 그것도 모르고 별의 별 생각이 머리에 다 스쳤구마잉. 그것이요. 참말로 저도 말하기는 힘든디. 사실 제가 어머니 배에서 나왔으니 동생이 맞기는 한디 말이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그 씨앗이 당신 것이라고 해서 제가 당신을 오라버니라 불러야 할지 아비라 불러야 할지 지금 그것을 모르겠단 말입니다. 무엇이라?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허? 그 말을 들은 봉섭은 머릿속에 불현듯 마을을 떠나기 몇 개월 전 자신을 찾아왔던 춘심이가 생각났고 원매. 세상에 이것이 무슨 일이? 봉섭이와 그의 동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충격에 그저 술잔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다음날 이른 새벽 그들은 행여 동네 사람들이 볼까 몰래 마을을 떠났고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진수와 덕팔은 오랜만에 주막에서 만나 술을 한잔하고 있었는데 아따 덕팔아 겁나게 오랜만이다야. 니놈 장가가고 나서 얼굴 보기가 진짜로 힘들어졌구만. 아이고 말도 말어라 말어. 총각 때는 뭐 언제든지 나왔지만 말이오. 장가가고 나니까 뭐 마누라 눈치에 술 한 잔 맘 편히 못 마시는구만 진짜로. 덕팔아 니는 그래도 일 끝나고 집에 가면 밥 차려줄 마누라가 있자뇨. 나는 니가 참말로 부럽구마잉. 허허. 그러면 니도 얼른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겠냐이. 거시기 동네에 마음에 드는 처자라도 있는가? 아 자네 정도면 그래도 동네에서 일도 잘한다고 소문도 나 있고 평판도 좋아놔서 누구든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으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지 않겠는가? 거시기 김부자댁 딸 춘심이 있자뇨. 사실은 내가 춘심이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말이오. 웜에 그 춘심이라고 하면 그 집 아버지 김부자가 원체 아껴놔서 동네 웬만한 총각들 혼담은 다 거절을 했다는 그 처자 아니오? 그냥 반 딸은 쉽지가 않을 건디. 그라제. 네가 생각해도 쉽지는 않겠지. 그래도 내가 생각이 있기는 한디 한번 두고 보자고. 아버님, 진짜 춘심이를 한번 만나게만 해주라니까요. 제가 집안에 돈은 좀 없기는 해도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어디에서 안 빠지는 사람이란께요. 아버님은 어디에서 아버님인가 자네는? 우리 춘심이를 어디 자네 같은 평범한 놈한테 보내려고 여태까지 내가 이런저런 혼처를 거절한 줄 아는가?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허락할 생각이 없는 게 말이요. 얼른 돌아가시게나. 내 마중은 안 나갈 거구먼. 원매, 해도 너무 해불구마잉. 아버지 방금 우리 동네 사는 남자 같은디. 뭔 일 때문에 왔단가요? 아, 춘심아 보고 있었냐잉? 별일은 아니고 말이요. 저놈의 자식이 하도 니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내 냉큼 쫓아냈구만. 니는 걱정 안 해도 된다잉. 아버지, 하도 아버지가 그렇게 거절만 해놓으시니께 지가 인자 곧 내일 모레 25도 넘기게 생겼습니다.
나이가 이러니까 인자는 혼담도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춘심아, 좋은 것은 쉽게 손에 안 들어온다고. 우리 집에 자식이 너 하나인디 내가 너를 흔하디 흔한 그런 사내들한테 보낼 수 있겠냐잉. 너무 썩내지 말고 좀만 더 기다려 보면 분명히 말이요, 좋은 혼담도 들어올 것이다잉. 아, 그거 기다리다가 내 평생 혼자 살다가지 싶구만요. 내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인자는 조건 안 따지고 더 늙기 전에 갈 거니께 아버지도 그렇게 아시란께요.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진수는 평소에 생각했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춘심의 방으로 들어가서 느닷없이 대뜸 종! 정? 그것이 뭔 말이 돼요? 원매 그나저나 당당씨는 대체 누군데 여기를 들어오셨습니까요? 워매어매. 참말로 이것이 뭔 경우란가? 별일이 다 있구마잉. 진수는 무슨 생각인 건지 춘심의 집을 빠져나온 후 곧바로 마을에서 입이 가장 싼 말숙이 일하는 밭으로 향했고 이것이 누구여 진수 아닌가? 어디 다녀오냐잉. 내가 지금 말이오. 거시기 춘심이 집에 다녀왔다니께. 뭐라고야? 그 춘심이 집에는 네가 웃제? 다름이 아니라 내가 춘심이 방에서 춘심이랑 서로 정을 했구만. 뭐시야? 네 그것이 참말이냐? 그 김부자댁 춘심이 말하는 거 맞제잉? 겁나게 엄해가지고 춘심이한테 오는 혼담마다 죄다 거절하는 그 집. 아, 그 춘심이 맞다니께. 어디 속고만 살았는가잉? 워매워매. 이것이 참말로 보통 일이 아니구만. 진수가 말숙에게 그 말을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온 동네에 진수와 춘심이 정을 통했다는 소문이 쫙 퍼졌는데 아야 춘심아, 네 그것이 참말이냐잉? 무슨 말입니까요, 아버지? 아, 오늘 내가 거리에 나갔는디 너랑 동네에 진순지 뭔지 하는 놈하고 서로 정을 통했다고 아주 동네 사람들이 전부 수군대던디 말이요. 뭐시라고요? 시상에 그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단가요? 지는 그런 적 없다니까요. 네 그것이 참말이제잉? 내 진수 이놈을 당장 관아에 고발해 불어야 쓰겄다야. 이놈의 자식이 어디 귀한 딸 혼사끼를 막으려고 작정을 해불었나? 내 가만히 안 둘 거구먼. 그렇게 하여 김부자는 진수를 관아에 고하였고 고을 원님은 그들을 전부 관아로 불러들였다. 송사를 가르기 전에 내 몇 차례 물어볼 것인디 여기서는 절대 거짓부렁으로 대답을 하면 안 되니께 그건 명심하고 대답을 해야 할 것이오. 진수, 자네는 소문대로 춘심이 처자 방에서 정을 통하였는가? 제가 춘심이 처자 방에 가서 서로 정을 한 것은 참말이구만이라. 그러면 여기서 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이 맞는 것이제? 아이고, 원님도 부끄럽게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다가 물어보십니까요? 원님께서 잘 통촉해서 판단해 주시면 쓰겄는디요. 그래잉, 그것이 또 대놓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쪼깐 거시기 어제잉. 그러면 춘심이 처자는 한 달 전쯤에 저 사내가 처자 방으로 가서 정을 나눈 것이 확실한가? 춘심은 곰곰이 한 달 전의 상황을 생각해보니 저 사내가 정이라 말했을 때 자신 역시 정이라고 대답한 것이 생각이 나서 한 달 전쯤 저 사내가 제 방에 와서 정이라면서 서로 나눈 것은 사실이 맞구만요. 원매 춘심아,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잉? 허허, 그럼 종합을 해보면 이것이 젊은 남녀들이 자연스레 정을 나눈 것이니 뭐 이건 송사가 아니라 나를 잡고 혼사를 올려야 쓰겄구먼. 아이고야, 내가 이런저런 좋은 혼담을 다 마다했는디 인자는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불었으니 꼼짝없이 저 사내한테 시집을 보내야 쓰겄구만. 다 망해불었구먼. 다 망해불었어. 그렇게 하여 진수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계획으로 춘심과 혼인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옥선이는 3년 전에 시집을 와서 아주버님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다. 평소 아침잠이 많아서 가끔은 늦잠을 자느라 아침 식사 준비도 못한 적이 많았는데 옥선이 동서, 살다 어이가 없구마잉. 세상에 오늘도 늦잠을 자느라 아침 준비를 내가 혼자서 하는 게 말이나 되는가? 결혼한 도련님 아침까지 내가 차려야 하냐고 이 말이여. 성님 진짜로 죄송해요. 제가 원체 아침잠이 많아놔서.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건가, 동서는? 우리는 뭐 나이 먹어서 아침잠이 없다 이 말이여? 아니요, 제가 진짜 잘못했구만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요, 성님. 그건 그라고 말이여, 동서. 내일은 아주버님께서 과거 시험 보러 아침 일찍 한양에 갈 채비를 해야 하니
자네가 내일 하루만큼은 꼭 좀 신경 써서 준비를 잘했으면 하네. 네, 성님. 성님께서 오늘 혼자 고생하셨으니 내일은 걱정 말고 저한테 맡겨만 주세요. 그렇게 옥선은 다음 날이 되자 새벽같이 일어나 쌀이 있는 과항으로 가기 위해 형님네 외분이 쓰고 있는 방으로 향했다. 형님께 아침 인사를 드리려고 방문 앞에 선 순간 아 글쎄?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는가? 옥선이 조심히 방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형님께서 아주버님과 격렬하게 아침 거사를 치르고 있는 것이었다. 원메잉, 오늘부터 며칠 못 본다고 아침부터 대단하구만 대단해. 그나저나 아침 준비를 해야 하는디. 옥선은 하는 수 없이 형님의 방문 옆에서 거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기로 했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런지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졸고 말았다. 동서! 동서! 엄매, 성님. 하이고 어제부터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 아침만 좀 준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건만 문 옆에서 졸고 있으면 어쩌자는 건가? 아니, 그게요, 성님. 동서, 내가 그동안 늦잠 자도 뭐라고 안 하고 말로만 했더만 이제는 내 말이 완전히 우스운가잉? 아니, 성님 그게 진짜 아니라 제가 오늘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디 뭐 때문에 오늘은 또 아침을 준비 못하고 이리 졸고 있단가? 그게요. 그러니까 사정을 말하기 난처한 옥선. 그런데 때마침 마당에서 개 두 마리가 사랑을 나누려는 게 아니겠는가? 저놈의 개시키들이 어르신들이 중요한 야근을 하고 있는데 완마야, 너네들도 오늘 과거 시험 보러 한양 가냐잉? 무엇이라고요? 갑수는 초임 시험관이었는데 시험 감독을 위해 처음으로 한양으로 올라가던 중 산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원매 앞만 봐도 내가 길을 잘못 들어버린 것 같은디. 이거 이러다가 시험장에 가기는커녕 산속에서 헤매다 가겠구만. 여가 뭐 호랑이가 나오는 곳은 아니겠지?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 갑수는 산속에서 불빛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계십니까요? 계십니까? 사람 좀 살려주시란께요. 원매, 이 인적도 없는 산골에 이것이 뭔 일이래요? 제가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 과거 시험관인디요. 시험 때문에 한양으로 가야 하는디 어쩌다 보니 이런 깊숙한 산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요. 이러다가 산속에서 밤을 꼬박 새워야 할 판인디. 아이고 선생님, 진짜로 죄송한디 하루만 좀 재워주실 수 있습니까요? 마침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으니까 얼른 들어오소. 선비님 말대로 여기를 못 찾았으면 이 시간에 진짜로 큰일 날 뻔했단께요. 덕팔은 처음 보는 갑수에게 저녁까지 후하게 대접한 후에 빈 방으로 그를 안내했고 아이고 선생님 진짜로 감사합니다. 진짜 선생님께서는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요. 그런데 여가 앞만 봐도 선생님 댁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안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에서 살고 계십니까요? 여가 우리 조상님 시대 때부터 살던 곳이라 여적 살고 있구만요. 산생활이 좀 힘들긴 해도 이런저런 산나물이랑 약초 같은 거 캐다가 살면 살만하구먼요. 그나저나 시간이 늦었으니 얼른 주무셔야지라잉.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긴장이 풀려 피곤했던 탓인지 한참을 자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 자기를 흔들어 깨우고 있다고 느낀 갑수는 원매, 사모님 이 밤중에 무슨 일입니까요? 선비님, 초면에 죄송하지만 부탁이 있어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은혜를 입은 것은 저인디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다 해드리는 게 사람된 도리지라. 거시기 선비님께서 시험관이라고 하셨는디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말로 죄송하기는 한디 어디 시골지방 서리자리라도 하나 알아봐 줄 수 있을까요잉? 네? 사모님 그게 무슨 말이실까요? 저희 남편이 조상님 때부터 이곳에 살았다는 책임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산골을 떠나도 이곳을 고집하면서 살고 있는디 아 우리야 괜지마지만서도 나중에 생길 자식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그 얘들은 사람들과 섞여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저희 남편이 머리가 똑똑한 양반은 아니어도 오늘 보신 것처럼 세상 착한 양반이니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요. 원매 거시기 사모님 사정은 알겠는디요. 제가 어떻게 그것까지는 해드릴 수가. 물론 공짜로 도와달라는 말은 아닙니다요. 갑수는 갑작스러운 순옥에 접근해 얼떨결에 하룻밤 거사를 치르게 되었고 다음 날 아침이 되고 갑수는 다시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데 요 앞길로 말이어요. 한심리만 걸어가면 한양가는 큰 길이 나오니까 길만 따라가면 아무 문제 없을 거란께요. 선생님 어제는 진짜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요. 이것이 답례라면 답례인디
일주일 후에 한양에 있는 성문 앞에서 시험이 하나 치러질 예정인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한자를 보고 갈매기 구라고만 말하십시오잉. 거시기 그러면 내 어디 다른 곳에서 묵고 살만한 자리 하나는 마련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네? 선비님 지는 여기서도 괜찮은데요. 하이고 거시기 나중에 태어날 애들도 인자는 생각하셔야잖아. 시험이 해 떨어지기 전까지니까 꼭 해 떨어지기 전에 와야 합니다요. 그것이 그럼 선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 가봐서 손해원 없고째라. 마음이 찜찜했던 갑수는 순옥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고 시간은 일주일이 지나 시험 당일 덕팔은 가는 내내 갈매기 구라는 말만 속으로 되뇌이며 마침내 시험장에 도착했는데 이 글자가 무슨 자인가? 엄매, 이것이 분명히 무슨 구라고는 했는디. 하이고 딱 까먹어 버렸네. 거시기, 또 똑딱이 구 아니요? 응? 똑딱이구? 구는 구인디 아깝구만. 불합격이여 불합격. 아이고 그것이 아니단가요? 덕팔은 시험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을 한없이 자책하였고 맞아. 갈매기 어째 갈매기. 멍청한 놈은 떠먹여 줘도 못 먹는다더만. 그 말이 진짜 사실이구마잉. 나 같은 놈은 그냥 산생활이 어울리지. 무슨 놈의 시험을 봐먹었다고 하이고. 저기 참말로 미안한디 말 좀 한번 물읍시다잉. 네, 무슨 일일까요잉? 내가 흥섭이라는 사람인디 말이오. 여기가 초행이라 길을 잃어버렸는디 혹시 자네 성문 앞 시험장이 어디인지 알고 있수잉? 이러다가 내 역까지 와놓고 시험도 못 보다 돌아갈 것 같은디 한 번만 도와주시오. 아 나도 방금 거기 시험 보고 오는 길인디. 이 길 따라서 20분만 걸어가면 될 거요잉. 아 맞다. 거기 가시게 되면 답을 꼭 갈매기 구라고 말하소. 나는 그것을 기억 못해서 똑딱이 구라고 말해버렸는디 정답이 갈매기 구니께 잊지 말고 말하소. 아이고 일면식도 없는 나한테 그런 것을 말해줘도 괜찮은가? 아무튼 진짜 고맙구먼. 내 이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흥섭이는 덕팔이가 알려준 대로 바로 시험장으로 향했고 한자를 보자마자 자신있게 갈매기 구라고 말했는데 원매, 오늘 처음 합격자구마잉. 이 어려운 한자를 어떻게 알았는가? 마침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 바닷가라서 평소에 눈에 익은 글자라 잘 알았습니다요. 그런데 그 한자가 말입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사투리로 갈매기를 똑딱이라고도 말해서 똑딱이 구라고도 합니다요. 똑딱이구? 잠깐만. 그러면 아까 똑딱이 구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는디. 원매 그것도 그러면 정답이었구마잉. 그러니까 말이오. 우리가 하마터면 합격자를 탈락시킬 뻔 해버렸구마잉. 그렇게 하여 흥섭은 덕팔의 도움으로 시험에 합격하였고 덕팔 역시 흥섭 덕분에 합격으로 결과가 정정되어 산생활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춘하는 인근에서도 유명한 기생이었다. 워낙에 노래도 잘하고 특히 밤일에 탁월해서 주변 마을까지 옥녀로도 소문이 자자했는데 아이고 춘아야. 뭐한디 그렇게 멍하니 서 있냐? 너 무슨 일이 있다냐? 아, 주인마님 나오셨어요? 제가 요즘 좀 울적하구만요. 우째야? 무슨 걱정거리라도 생긴겨? 다른 기생들은 가만히 봐보니 다들 그 어사를 치를 때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봉사를 하는 것 같은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내 여기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밤일에서 즐거움을 못 느껴봤다니까요. 원매, 이게 무슨 소리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기방에서 제일 실력이 좋다고 옆 동네까지 소문이 난 너가 한 번도 못 느껴봤다는겨? 하이고 지난번 영선이 기집애는 옆방에서 거사를 치르면서 우는 소리까지 내는데 나는 뭐 좋은 척 연기만 했지라. 나는 여태 그런 것도 몰랐구먼.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감정을 못 느끼니 하다하다 내가 집착이 생깁디다. 그래서 말인데 내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밤일을 했는디 한 번은 나도 내 행복을 찾아보고 싶은데요. 주인마님 나한테 한 일주일만 휴가를 주셔요. 춘하는 마님께 허락을 받고 기생집 벽에 공고문을 붙여놓았는데 내용인 즉슨 일주일 동안 매일 밤 9시 선착순으로 오는 사람 3명 중에 춘하와 거사를 치러서 거시기로 춘하를 올리는 사람에게 30냥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해서 공고한 날의 첫날 밤 9시 3명의 사내가 모였는데 우리 이렇게 모인 것도 인연인데 기다리는 동안 서로 통성명이나 합시다. 나는 떡팔이라고 하여. 나이는 이제 갓 20이 넘었는데 이런 기생이야 젊은이의 패기로 뭐 울음바다를 만들어버리죠. 아무래도 제가 가장 처음이니 어르신들 기회는 없을 것 같네요잉. 나는 덕삼이요. 나이는 30 중반쯤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뭐 밤일이야 힘으로만 한단가. 힘하고 기술이 더해져야지. 나는 흥섭이라고 하네. 이제 쉰 정도 되었고 뭐 내가 가장 연장자이긴 해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아이고 어르신 쉰이라고라? 어떻게 괜지막었소?
거시기 깐딱하다가는 몸 상하여 어르신. 한참을 기다리면서 대화를 하던 중에 춘하가 마침내 밖으로 나와 가장 먼저 도착한 떡파를 데리고 갔다. 그렇게 한 20분쯤 지났을까? 떡파리만 혼자 나오는데 하이고 젊은이의 패기하드만. 그래 20살이라서 딱 20분만 하다가 나옴겨? 요즘 젊은 것들은 시간 개념이 정확해 불구마잉. 그래 웃자든가. 아이고 전부터 잘한다 말만 들었지. 완전 신이드만요. 나도 최선을 다한다 했는데 울리기는커녕 얼굴 하나 못 찡그렸다니까요. 허허 자네가 힘만 세고 기술이 없어서 그래. 내 확실하게 한번 보여줌세. 이번에는 덕삼이의 차례가 되어 덕삼이가 춘하와 함께 다시 들어갔는데 글쎄 1시간이 다 되도록 나오지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네는 일 다 봤으면서 안 들어가는가? 지도 자존심이 있는디 이왕 일이 된 거 성님하고 아재가 성공한가 안 한가 그거 보고 들어갈랍니다잉. 조금 있다 덕삼이 퀭한 얼굴을 하며 나왔는데 내 진짜 살다 이런 처자는 처음 겪어보는구만. 그간에 내 인생이 담겨있는 기술을 1시간이나 선사해줬는데 콧방귀를 뀌면서 지루하니까 나오라고 하네 그려. 원매 이게 뭔 꼴이요. 아따 그 처자가 진짜 어마어마하기는 하나 보구먼. 아재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하소. 우리야 아직 젊으니까 버텼지. 아재는 들어갔다가 못 나올 수도 있단께. 이제 마지막으로 흥섭의 차례가 되었고 흥섭은 조용히 춘하를 따라갔는데 10분쯤 되었을까? 기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흥섭과 함께 울고 있는 춘하가 나오지 않겠는가? 아니 아재 이것이 뭔 일이요? 어떻게 했는디 성공을 했단가? 내 혹시나 이게 통할까 해서 방에 들어가기 전에 뒷강 간다고 하고 거시기에 청양고추가리를 껌나게 발랐더만은 저 춘하 처자가 아랫입보다는 윗입을 먼저 주더라고. 아니 그것은 반칙 아니요? 춘하 처자도 처음에는 그렇게 말을 하기는 했는디 공고문에 써있듯이 어찌되었든 거사를 치르는 도중에 거시기로 춘하 처자를 울렸으니 딱히 틀린 건 없지 않는가? 어느 날 아직 총각이었던 덕팔은 화가 잔뜩 난 상태로 길을 걷다가 소꿉친구인 말숙을 만났는데 원매, 덕팔아 어디 가는 중이냐잉? 네 얼굴이 솔찬히 불편해 보인디. 무슨 일 있다냐? 뭐요? 말숙이구먼. 하이고 잘 만났다야. 거시기 여자들은 원래 다 그런다냐? 그것이 갑자기 무슨 대낮에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잉? 내가 지금 영문을 모르겠는디? 아니 다름이 아니라 내가 최근에 명자라는 처자랑 만나고 있었잖여. 아니 명자씨가 말이오. 참하고 제법 점잖은 것 같아서 계속 만났더만. 느닷없이 이 대낮에 물레방앗간에 가자고 하는 거 아니냐잉? 원매, 덕팔아 이번에도 그 이유냐잉? 네가 지금 벌써 그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헤어진 처자들만 해도 참말로 동네 하나는 되겠구마잉. 네 그러다 평생 장가도 못 가고 늙는 수가 있단께야. 이 가시네도 똑같구마잉. 아야 혼인도 안 한 처자가 그렇게 몸을 쉽게 허락해불면 내가 그런 사람을 어찌 믿고 평생을 같이 하냐잉? 불안해서 나는 못한단께. 나는 어떻게든 쉽게 몸을 내주지 않는 그런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거구먼. 그렇게 만나는 여성마다 줄곧 실망만 했던 덕파리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 순간이 왔는데 어느 날 오후였다. 뭐시오? 그러니까 자네가 그라고 공을 들였는데 결국은 우처고리 한번 못 벗겨보고 포기했다고? 그랬다니께. 내 살다 그렇게 완강한 여자는 또 처음 봤구만 참말로. 아이고 우리 천하의 남봉꾼인 덕삼이도 많이 죽었구마잉. 자네가 그렇게 작업을 걸어가지고 안 넘어간 것은 참말로 처음인 것 같은데 말이여잉? 남봉꾼이라니 이 친구야. 좋은 말 다 놔두고. 거시기 그 처자가 말이여 물레방앗간까지 따라와 놓고는 어머니 말씀에 따라 절대로 남정네 앞에서 옷을 벗을 수는 없다고 하지 않겠냐? 웜에 물레방앗간까지 따라가서 말이요? 그런다고 안 하냐 지금. 그러니까 내가 더 속이 타들어가지 않겠냐이. 아무튼 쓰잘데기 없이 옆마을 춘심이 만난다고 다른 처자들을 못 만난 시간이 아쉽구마이. 무엇이요? 연마을 춘심이라는 처자라고. 덕팔은 주막에서 귀동냥으로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춘심이라는 처자를 알게 되었고 어쩌면 자신의 천생연분일지도 모를 춘심이를 만나기 위해 곧바로 이웃 마을로 가 춘심이를 찾게 되었다. 뭐시라고요? 아니 무대뽀도 정도가 있제. 무슨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꾸 만나자고 그러십니까? 지가 말이어요. 평소에는 이런 경우가 없는 사람이 아닌디요. 춘심 씨야말로 제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그런 여성이란께요. 거시기 어디서 제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지는 인자는 남자라고 하면 질색이구만요. 어떻게 하면 그저 한번 재미 좀 보려고 하는 것이 참말로 지긋지긋하구만요. 춘심 씨 지는요? 여태까지 춘심 씨한테 다가왔던
그런 흔하디 흔한 저질 남정네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만요. 자꾸 아까부터 뭐시 그러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하십니까? 내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구만. 일단 저랑 만나주기만 하면요. 1년 동안 춘심 씨한테는 손도 대지 않을 것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요. 지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보시고 뭐 그 이유를 결정하셔도 손해는 없지 않겠습니까? 완강하게 거부하였던 춘심이었지만 덕팔의 말이 묘하게 설득력이 있어. 이 남자는 여태껏 만나왔던 사람과는 다를지 모른다는 생각에 1년 동안 덕팔을 만나게 되었고 만나는 동안 정말로 자신에게 손을 대지 않은 덕팔을 믿을 수 있게 된 춘심은 마침내 덕팔이와 혼인을 하게 되었다. 하이고 춘심 씨. 아니제 이제 마누라제. 거시기 내가 이날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구만.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참았던 것을 마음껏 풀어봐야 하지 않겠소. 얼른 그 저고리도 좀 벗고 일로 좀 와보시오. 저고리를 벗다니요. 서방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응? 무슨 말이라니 마누라. 거서고 혼인을 했으면 거사를 치러야 할 거 아닌가. 얼른 우리도 자식들을 맹글어야지. 서방님도 조금은 다른 줄 알았는디 결국에는 다른 남정네들하고 딱 똑같구만요. 저희 어머니께서 절대로 남정네 앞에서는 옷을 벗지 말라고 하셨으니 자식된 도리로서 저는 그 말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요. 원매 무엇이라고라 미치고 팔짝 뛰겠네 아주. 나는 다른 남정네가 아니라 거시기 당신 서방 아닌가? 이거랑 그거는 말이 달라불지. 아무리 서방님이라고 해도 남정네는 다 남정네지 뭐 다르게 있겠습니까? 아무튼 저는 절대로 남정네 앞에서는 옷을 벗을 수 없으니 그렇게 아시란께요. 워낙 춘심이 완강하게 나오는 탓에 첫날 밤이 되어서도 거사를 치르지 못한 덕팔은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곧장 장모님을 찾아갔는데 하이고 이서방 아닌가? 이서방이 일하고 아침 일찍부터 무슨 일이란가? 원매 장모님 그것이요. 덕팔은 장모님에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였고 무엇이라고라? 자네 그것이 참말인가? 참말이란께요 장모님. 첫날 밤인데 그냥 완전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버렸습니다. 이서방 내 참말로 미안하네잉. 내가 원체 일찍 시집을 가불어가지고 춘심이 그것한테 조심하라고 좀 과장되게 말한 건디. 아무리 애가 시상을 몰라도 그러제. 시집 가서까지 그럴 줄은 참말로 몰랐구만. 장모님께서 말씀 한 번만 잘 해주시면 진짜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요. 하이고 걱정 말게잉. 내 이따가 조용히 춘심이를 불러다가 잘 알아듣게 타이를 테니께 오늘 밤은 괜찮을 거구먼. 하마터면 내 이 입 때문에 나도 손주를 못 볼 뻔했구마잉 참말로. 또 다시 밤이 되고 덕팔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춘심이에게 다가가는데 거시기 마누라. 인자 슬슬 잘나면 저고리부터 벗어야 하지 않겠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머니의 말을 거역할 수 없으니 절대로 저고리는 벗을 수 없구만요. 원매 장모님께서 분명히 다녀가신다 했는디. 거시기 마누라 혹시 오늘 장모님께서 우리 집에 안 찾아왔단가? 뭐 분명히 왔다 가신다 했는디 말이오. 낮에 잠깐 다녀가셨제라. 그래서 어머니의 말에 따라 윗저고리는 벗을 수 없지만서도 어머니께서 또 혼인을 한 이상 지아비의 말을 듣지 않은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셔서 윗저고리는 놔두고 치마만 벗어서 양쪽 모두의 의견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는디 서방님 의견은 어쩌실까요잉? 뭐시라? 하이고 그러쟁. 당신 말이 맞구만. 어머니도 서방도 양쪽 다 거스를 수는 없쟁. 그것이 참말로 현명한 판단이구만 부인. 그렇게 하여 덕팔은 마침내 무사히 거사를 치를 수 있었고 춘심이와 백년해로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한대감댁에 춘심이라는 연호비가 있었는데 마을 안에서도 일을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마님 나오셨습니까요? 아이고 춘심아. 너가 온 이후부터는 아주 이 마룻바닥에 먼지가 하나도 없는 게 내 기분까지 다 청소된 것 마냥 깔끔해 본다야. 감사합니다요 마님. 그란디 춘심아. 너가 일을 잘하는 것은 좋은디 여기에서 일할 때는 일을 잘하는 것보다도 남자를 조심해야 한다잉. 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요? 이거사. 한번 생각을 해봐야잉. 너가 행여라도 임신이라도 해버려가지고 몸이 무거워 접을면은 일을 이렇게 할 수나 있겠냐 이 말이여. 너야 일을 못한 게 돈을 못 벌어서 힘들고 우리도 너처럼 일 잘하는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까 힘들고 서로서로 손해지 않겠냐 이거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마님. 특히 옆집에 있는 덕만이를 조심해라잉. 그놈이 시키가 완전히 발정난 강아지 마냥 여기저기 종들 임신시키기로 마을에서 소문이 다 난 놈이라 언제 니한테 추근덕 될지 모른다잉. 네 명심하겠습니다 마님.
그리고 며칠 뒤 아니나 다를까 옆집의 덕만이가 춘심이가 일하고 있는 대감댁을 기웃기웃거리는데 그쪽이 이곳에 일하는 춘심이라는 처자구마잉. 안 그래도 일 잘한다고 이곳저곳에서 소문은 많이 들었소잉. 잘하기는 무슨요.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 하는 거죠. 그나저나 춘심씨, 거서거 날도 더운디 오늘 식혜라도 한잔 안 할라요? 누군가의 뜸한 그 짝이 덕만 씨구만요. 내 마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 마님이 뭐라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 뭐 더 말할 것도 없겠구마잉. 어쩌요? 춘심씨, 일 얼른 끝내불고 우리도 좀 재미 좀 봅시다잉. 아, 한 번 사는 인생이 일만 하고 살면 얼마나 허무한가 안 그라요? 하이고 되었소. 내가 뭐 겨우 그 짝 만날라고?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 줄 아시오? 사람 봐가면서 추근대시오. 뭐 조옹이 다 같은 종이지. 주제 파악 못하고 하이고 어이가 없구만 그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마님은 춘심이를 보고 깜짝 놀라며 말을 걸었다. 아이고 춘심아, 네 배가 왜 그렇게 불러있냐? 마님 그게요. 원메잉, 내 너한테 그렇게 조심하라고 일렀거늘.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너 일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마님 잘못했습니다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몸이 이런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나저나 이게 덕만이 짓이냐? 덕만이 그놈이 여기저기 껄떡거리더만 기어코 너한테까지 손을 뻗치는구만. 아닙니다요. 그럼 이게 도대체 누구의 짓이란 말이여? 그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야? 이거사, 몸을 얼마나 방탕하게 굴렸으면 아예 애비가 누군지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웃잘 수 없다 이렇게 된 거 나와봐서 애를 보고 확인해라고 책임을 물어야지. 이제 와서 웃적었냐? 마님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참으로 송구스럽지만 그게 나와봐도 모릅니다요. 나와봐도 모른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 춘심아? 이 집 도련님하고 대감님이 핏줄이 같은데 얼굴을 보고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요, 마님? 무엇이라고야? 명옥과 봉섭은 이제 막 혼인을 한 신혼부부이다. 봉섭은 조금이라도 쉽게 돈을 저금하려는 목적으로 부인인 명옥에게 제안을 하는데 마누라,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기 시작했으면 말이오. 푼돈이라도 아껴가지고 조금씩 모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기는 하지라. 우리 사정에 나중에 애도 낳고 하다 보면 급전이라도 필요하게 될 때가 올지도 모르기도 하고 말이여. 그란데 우리 둘 다 뭐 남이 집 일해주는 처지에 품삯 그거 받아봐야 얼마나 모을 수 있다고. 어디 쉽게 돈을 모을 수 있겠냔 말이제? 그래서 말인디 내가 생각을 하나 한 게 있는디 말이오. 지금 우리가 신혼이니께 앞으로 거사를 한 번씩 치를 때마다 다만 한 푼씩이라도 여기 이 주머니에 모아두는 것은 어떤가? 그래도 한 1년 후에 열어보면 제법 될 것 같은디 말이오. 그것이 좋은 생각이구만. 그렇게 하면 재미도 보면서 또 돈도 모을 수 있고 완전히 일석이조구마잉. 우리 서방이 보기랑은 다르게 은근히 똑똑하기는 하다니께. 그러면 여기 한 푼이 있으니까 일단 이것부터 주머니에 넣어보고 한번 개시를 해봤음 하는구마잉. 그날 이후로 봉섭은 부인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밭에서 일을 하는 와중에도 슬쩍 부인에게 한 푼씩 건네기도 하였고 또 어느 날 밤은 원매 또 덕삼이랑 주막에서 술 한잔 하시고 들어오셨어? 한 푼 두 푼 아껴서 돈 모으자는 양반이 덕삼이랑 술 마시는 데는 돈도 잘만 쓰는구만. 마누라. 서방이 바깥일을 하다 보면 술도 한 잔 마시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면박을 주는가? 바깥일이 다 이런 것인디. 뭐 아무것도 모름서. 지는 뭐 살림만 안답니까요? 암만 취했어도 말은 바로 해야제. 바깥일은 같이 하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한대요. 거시기 말이여 그러지 말고 한번 여기로 와보소. 내가 오늘 아주 제대로 맛을 보여줄라니께. 아따 서방님. 약속대로 여기 주머니에 돈을 먼저 넣고 이야기를 하셔야제. 어디를 슬쩍 넘어갈라 그라요. 잉? 오늘은 아까 덕삼이랑 주막에서 술 마시는데 돈을 다 써버려가지고 지금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진짜로? 그러면 뭐 국물도 없지 무슨 놈의 맛은 맛이란가요? 약속을 먼저 하신 거는 당신이니께 오늘은 생각도 하지 말고 얼른 발 닦고 잠이나 주무소. 오엄매, 내가 괜히 그런 말을 꺼내버려서. 하이고 참말로 이것이 무슨 꼴이다냐. 그렇게 가벼운 마음에 시작한 약속을 한 지도 이윽고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봉섭과 명옥은 날을 잡고 주머니를 한번 열어보기로 했는데 엄마, 이것이 무엇이대? 서방님 어째 그러십니까요? 참말로 이상하구만 마누라. 내가 여기 주머니에다가 만날 몇 푼씩 넣은 적은 있는디
내 기억에 말이오. 이렇게 한 냥짜리는 넣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디. 주머니에 한 냥짜리도 제법 있구만. 이것이 당최 무슨 일이란가? 아, 그것이 난 또 무엇이라고 그 한 냥짜리 말하는구만. 거시기 알고 보니까 모든 남자들이 당신처럼 다 짠돌이는 아니더만요. 뭐시라고라? 옛날 어느 부잣집에 선옥이라는 한 마님이 살고 있었는데 과부가 된 지 벌써 횟수로 5년이 되었다. 선옥은 원체 재산이 많고 마을에서 영향력도 컸기에 그곳에서 일하는 노비들은 그녀 앞에서 꼼짝을 못하였는데 예, 덕팔아. 네 마님. 이번에 내가 친정으로 가는 길에 진꾼이 한 명 필요한디. 같이 좀 가줄 수 있겠느냐? 송구스럽지만 마님, 일정이 하루 이상 걸리게 될까요잉?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 보니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제가 혼인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란디. 거시기 마누라가 집에서 저만 목 빠지게 기다릴 텐데요잉. 그래서 안 되겠다고 말하는 거냐? 아, 아닙니다요 마님. 제가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요? 그렇게 덕팔은 선옥과 함께 길을 나서게 되었고 저녁쯤 되었을까 갑작스러운 비를 만나게 되었다. 다행히도 얼마 안 가서 물레방앗간을 발견하게 되어 그곳에 몸을 옮겼는데 아 글쎄 선옥의 눈에 비에 젖은 덕팔의 몸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아야, 덕팔아. 몸이 젖어서 추울 텐데 이리 좀 와보거라. 마님 전 괜찮습니다. 원매, 마님, 우째 그러십니까요? 다 알면서 뭘 놀라는 게냐, 덕팔아? 마님, 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누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요. 그래서 지금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냐? 아, 제가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마님.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덕팔은 부인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원매 서방님, 이번에는 며칠 다녀온 만큼 품삯도 확실히 많이 받아왔구마잉. 먼 길 다녀오느라 고생하셨소잉. 아니요, 고생은 무슨. 그란데 얼굴이 우째 그렇게 빨가요? 며칠 걸으셨더만 몸살이라도 걸려불었어? 아, 아니요. 여독이 안 풀려 피곤해서 그러구만. 얼른 밥이나 차려주소. 그날 밤 며칠 만에 같이 보내는 밤이라 여느 신혼부부가 그러하듯 덕팔이 부부도 거사를 치르는데 거시기 참말로 이상하여잉. 뭐가 말인가 마누라. 당신 이 약물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전하고 많이 다르구마잉. 뭔가 섞여있는 그런 느낌이라 내 것 같으면서도 내 것 같지 않구마잉. 부인이 뭔가를 직감적으로 알아챘다는 생각에 덕팔은 숨기지 않고 마님과 있었던 일에 대해 털어놓았다. 이렇게 되었다네, 마누라. 내 정말 당신 볼 면목이 없구만. 아이고, 당신이 몸 팔아서 받아온 쌀을 보고 나는 또 속 없는 것이 많이 받아왔다고 좋다고 했구마잉.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마누라. 그란데 당신 위치에서 그걸 어찌 거절할 수가 있었겠어? 당신이라고 뭐 좋아서 했겠는가? 그래도 날이 밝으면 내가 직접 마님은 한번 만나보기는 해야겠네. 어쩌려고 그러는가 마누라? 가만히 써보소. 다 내 생각이 있구먼.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덕팔의 부인은 선옥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래, 자네 얼굴을 보니 덕팔이한테 말은 다 들은 것 같구만. 다 내 한순간의 욕정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네. 내가 자네에게 못할 짓 했구먼. 마님, 오늘 저는 마님께 사과를 받자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이미 일어난 것은 일어난 일이고 돌이켜 되새김질해봐야 서로 이득이 없이 마음만 상할 뿐이니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해봐야죠. 일단 우리 서방님의 품삯을 2배로 늘려주십시오. 알았네. 다 내 잘못이니 어찌 내가 거절할 수 있겠는가잉? 그리고 거기다 한 가지 더. 이미 마님은 한번 맛을 보셨으니 이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터. 혹시 앞으로 저희 서방님께 손을 대시는 날은 반드시 집의 품삯과 함께 닭을 한 마리 보내주시지요. 품삯이야 당연히 줘야 하지만 닭은 도대체 왜 달라는 건가? 아따 마님도 깝깝하네. 남자가 밥만 먹고 힘을 쓸 수 있겠소잉. 알았네 그려. 내 이 상황에서 어찌 거절할 수 있겠는가? 만수는 30 후반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행히 그에게도 만나고 있는 처자가 있기는 했으니 옥자씨, 거시기 제가 나이도 있고 허니 옥자씨만 괜찮으면 우리 집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렸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만수 씨, 저야 좋긴 한데 아버님 어머님이 저를 괜찮게 봐주실지 그게 걱정이 되네요. 아이고 옥자씨야, 나이도 적당하겠다. 집안도 나쁘지 않겠다. 뭐 1등 신부감이제라잉. 걱정 마소.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인사드리는 걸로 합시다잉. 그렇게 옥자는 토요일에 만수의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아이고 처자 오시느라 고생 많았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나이도 있고 오니 거시기 더 끌 필요 없이 이 처자랑 슬슬 혼인을 할까 하는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잉? 그래 옥자라고 하였느냐? 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내 딱 보아하니 너가 가슴은 크고 엉덩이는 작은 게 애나 낳을 수 있을지 걱정이고 또 눈이 양옆으로 찢어져 있는 게 하이고 딱 봐도 집안 말아먹을 상이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니? 여기에서 내가 더 말을 해야 알아묻겠냐잉? 아니 당신 또 왜 그래?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집안 말아먹게 생겼는디. 예, 더 긴 말할 필요 없다잉. 그런... 아니 어머니, 이번이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이렇게 인사드릴 때마다 반대를 하시니 제가 이제 곧 40이 다 되어가는데 어떻게 장가를 갑니까요? 아니 너가 사람을 꼭 데려와도 그런 모자란 것들만 데려오니까 그렇지 않느냐.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을 데려와야 만족을 하시겠어요? 아이고 만수야, 내가 많은 걸 바라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처럼 너를 사랑해주고 내조를 잘하는 사람이면 싶은 거지.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나처럼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네, 무슨 말인지 이제서 알겠습니다요. 어머니, 제가 꼭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처자를 구해 올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잉.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쯤 후에 만수는 다시 새로운 처자를 데리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데 아 글쎄 어디에서 그런 여자를 찾았는지 만수는 어머니와 외모와 말투까지 꼭 닮은 여성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겠는가? 하이고 처자가 참으로 곱구마잉. 만수야, 어디에서 이런 처자를 찾았냐잉? 제주도 좋구먼. 어머니, 그럼 저희들을 허락하시는 겁니까요? 아이고 얘가 허락이 다 뭐니 허락이? 이런 처자가 어디 흔하다고. 니네들 거시기 얼른 날짜부터 잡아야지.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난 후 처자를 바라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만수를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아버지, 우째 집 앞에 다 나와 계십니까? 아이고 만수야. 진짜 미안한디 네가 그 처자랑 결혼하면 차라리 내가 집을 나갈란다. 지금 마누라 하나도 버거운데 어디에서 꼭 닮은 것을 데려와서 둘을 어떻게 감당하냐잉 둘을. 나는 진짜로 그러고는 못 산다 만수야.